진짜 잘 사는 게 뭘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봐. 지금 우리 진짜 잘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거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있잖아, 요즘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해. SNS 켜면 누구는 여행 가고 누구는 좋은 차 샀고 누구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그거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나? 근데 진짜 웃긴 건 그렇게 따라 살다 보면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된다는 거야.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이런 게 나와. 잘 산다는 건 외부 조건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래. 남이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만족하는 삶, 그게 핵심이지.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편안가가 기준인 거야. 호기심 갖고 탐구하고 내 가능성을 펼쳐가면서 사는 게 진짜 좋은 삶이래. 그럼 우리는 어때? 솔직히 지금 우리 삶 누가 정해준 거 아니야? 학교 다닐 땐 부모님이 선생님이 정해줬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대학 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인스타가 유튜브가 정해줘. 이게 트렌드야, 이거 해야 힙해, 이런데 가야 인생샷 나와. 재밌는 통계가 있어. 2023년 기준으로 한국 성인 10명 중 6명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 실제로 읽는 사람도 평균 3.9권 정도? 거의 4권이지. 근데 유튜브는 매일 봐. 틱톡도 매일 봐.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해. 영상이 편하니까. 즉각적으로 재미있으니까. 근데 그게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 책은 나한테 질문을 던지거든. 너는 뭘 원해? 너 이거 읽고 어떻게 생각해? 근데 영상은 그냥 보여줘. 이게 좋아, 저게 유행이야. 생각할 틈을 안 줘. 그래서 우리 소비 패턴도 바뀌었어. 즉흥적으로 사게 되지. 감성적으로 사게 되고.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거 예쁘네, 남들도 다 쓰네, 이러면서.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 심리라는 게 있어. SNS 보면서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러는 거. 이걸 상향 비교라고 하는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게 물질적 소비 욕구를 엄청 자극한대.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더 비싼 거 사고 더 멋진 데 가고 과시형 소비가 늘어나는 거지. 근데 반대로 하향 비교라는 것도 있어. 나는 그래도 이만큼은 가졌네, 저것보단 낫네, 이러는 거. 이건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게 하고 자기 필요 중심으로 소비하게 만들어. 미니멀리즘 같은 거 말이야. 문제는 우리가 상향 비교만 계속한다는 거지. 왜? 미디어가 SNS가 그렇게 만드니까. 알고리즘이 우리한테 계속 더 좋은 삶만 보여주거든. 티끌 모아 태산? 진짜 그럴까? 어렸을 때 많이 들었지. 티끌 모아 태산. 조금씩 모으면 큰 돈 된다고. 근데 솔직히 요즘 세상에 그게 통해? 그냥 저축만 하면 부자 돼? 안 되지. 그게 결정적 차이야. 연구를 보면 이렇게 나와. 티끌을 모으는 건 시작일 뿐이래.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진짜 게임 체인저라는 거야. 그냥 통장에 넣어두기만 하면 물가 상승에 깎여. 실제 가치는 계속 줄어들지. 근데 그걸 투자에 쓰고 자기 개발에 쓰고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인생이 달라져.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 입장권이야, 입장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으려면 기본적인 자금이 있어야 해. 창업하고 싶어도 투자하고 싶어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도 돈이 필요하잖아. 그게 없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당장 재밌는데 다 써버려. 여행 가고 차 사고 맛집 다니고. 물론 그것도 좋아. 경험도 중요하지. 근데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봐. 자동차 사면 가치 떨어지지? 타고 나오는 순간부터 중고차야. 패션 아이템도 마찬가지. 작년 디자인은 올해 구려 보이잖아. 여행도 좋은데 그게 내 성장으로 이어지나? 아니면 그냥 인스타 피드 채우는 거야? 결정적 차이는 여기서 갈려.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만 쓰느냐, 가치가 올라가는 것에 쓰느냐. 젊을 땐 즐겨야지. 그래, 맞아. 근데 어떡해? 많이 하는 말이 있어. 젊을 때 놀아야지, 나중엔 못 놀아. 맞는 말이야. 젊음은 한정판이니까.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 놀기만 하면 돼? 즐기기만 하면 돼? 연구를 보면 이런 게 나와. 경험에서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하대.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이 나한테 뭘 가르쳐줬는지 생각하는 거지. 국내 여행도 충분해. 해외 가야만 넓어지는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왜 이걸 하나, 여기서 뭘 배우나, 이거야. 소비와 행복은 같은 게 아니거든. 돈 많이 쓴다고 행복한 거 아니야. 자기주도적으로 목표 세우고 그걸 위해 실행하고 성장하는 과정. 거기서 진짜 만족감이 와. 한번 생각해봐. 친구들이랑 비싼 레스토랑 가서 먹은 밥이랑 혼자서 책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뭐가 더 오래 남아? 당연히 후자지. 소비는 순간이야. 근데 성장은 평생이거든.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 쉽게 말하면 나 할 수 있어 라는 믿음. 이게 높은 사람은 장애물이 와도 계속 가. 포기 안 해. 목표 향해서 에너지를 쏟지. 근데 이게 낮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그만둬. 역시 안 되네, 난 원래 그래,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자기 효능감을 키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야. 막연하게 성공하고 싶어가 아니라 3년 안에 이 분야에서 전문가 되겠어. 5년 후엔 이만큼 자산 만들겠어, 이렇게. 그리고 매일 기록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성장을 확인하는 거지. 여기서 혼자 파악하기 어렵다면 실행력 진단 컨설팅 같은 걸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야. 객관적으로 내 실행력 수준을 점검받고 시작하면 시행착오가 훨씬 줄어들거든. 10년 후를 그려봐. 진짜로. 지금 당장 해봐. 10년 후 내 모습. 어떤 일 하고 있어? 어디서 살고 있어? 누구랑 같이 있어? 어떤 기분이야? 구체적으로 상상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걸 글로 써. 노트에, 핸드폰 메모장에,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매일 봐. 이게 진짜 중요해. 장기적 관점으로 목표를 세우면 일상이 달라져. 오늘 하루가 의미 있어지거든. 오늘 이걸 하면 10년 후 목표에 한 발 가까워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 힘이 나. 그리고 중간 경로도 만들어. 1년 후, 3년 후, 5년 후 각각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세분화하는 거지. 그래야 매일 뭘 해야 할지 보여. 막연하게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안 해. 왜? 귀찮으니까. 당장 재밌는 게 많으니까.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게임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1년 가.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그때 준비할걸. 근데 그땐 이미 늦어. 결정적 차이는 지금 만들어지는 거야. 오늘 뭘 하느냐가 10년 후를 결정해. 비교하지 마. 경쟁하지도 마. 이게 제일 어려워. 우리 사회가 계속 비교하게 만드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시험 점수로 줄 세우고, 취업할 땐 스펙으로 줄 세우고, 직장 들어가서도 연봉으로 줄 세우고. 근데 이거 알아?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면 절대 행복 못해. 왜냐면 위는 끝이 없거든. 아무리 잘나도 더 잘난 사람 있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버는 사람 있어. 한번 봐. 면접장에서 옷 입는 거 생각해보자. 옷 잘 입은 사람 보면 괜히 초라해지지. 나도 저런 옷 사야 하나 싶고. 근데 그 사람도 다른 누군가 보면서 또 그런 생각해. 끝이 없어. 발표할 때도 그래. 누가 발표 잘하면 나는 떨려. 나도 저렇게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나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느냐. 그게 기준이어야 해. 친구가 좋은 차 샀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 그 친구는 그 친구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야. 내가 진짜 필요한 게 차야. 아니면 그냥 부러워서 갖고 싶은 거야. 구분해야 해. 초등학생도 알 법한 얘기 하나 해줄게. 학급에서 첫인상 같은 거 있잖아. 누가 옷 잘 입고 왔다고 다 좋아하나? 아니지. 결국 성격 좋고 재밌고 진심으로 대하는 애를 좋아해. 인생도 마찬가지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냐야. 그래서 비교 심리에서 벗어나야 해. 하향 비교 연습을 해봐. 나는 이만큼은 있네. 이 정도면 감사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 과소비도 줄어들고 자기 필요에 맞게 쓰게 되거든. 책 읽어. 진짜로. 아까 말했잖아. 한국 사람 10명 중 6명이 책 안 읽는다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책 읽어. 예외가 없어. 왜 그럴까? 책이 생각하게 만들거든. 영상은 수동적이야.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근데 책은 능동적이야. 읽으면서 생각하고 상상하고 내 삶에 적용해봐야 해. 그리고 책은 깊이가 있어. 유튜브 영상은 10분, 15분이잖아. 근데 책은 몇 시간, 며칠에 걸쳐 읽어. 한 주제를 깊게 파고들 수 있는 거지. 이게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 독서 학습기로. 이 세 가지만 해도 인생 달라져. 매일 30분씩만 책 읽고 배운 거 정리하고 오늘 뭐 했는지 기록해봐. 한 달만 해봐. 진짜 달라질 거야. 근데 안 하지? 왜? 재미없으니까. 당장 효과가 안 보이니까. 친구들이 클럽 가자는데 혼자 책 읽고 앉아있기 힘드니까. 이해해. 나도 그랬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쉬워. 그때 그 시간에 책 한 권이라도 더 읽었으면, 하나라도 더 배웠으면 지금 더 나았을 텐데. 버스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어.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어. 자기 전에도 할 수 있어.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야. 유튜브 보는 시간 반만 줄여도 한 달에 책 2-3권은 읽어. 실천하는 사람이 이긴다. 결국 다 하는 얘기야. 목표 세워라, 책 읽어라, 저축해라, 투자해라. 누구나 알아. 근데 왜 안 해? 실행력이 없어서야. 자기효능감 연구를 보면 이게 나와.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대. 장애물 와도 포기 안 하고 좌절해도 다시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결국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계획만 세워. 새해 다짐처럼. 올해는 책 10권 읽을 거야, 다이어트 할 거야, 저축할 거야. 근데 2월 되면 다 흐지부지 돼. 왜? 실행을 안 하니까. 여기서 자기 실행력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 내가 어느 정도 실행력을 가졌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혼자 파악하기 어려우면 전문가한테 한번 점검받는 것도 괜찮아. 시행착오 줄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지름길이거든.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 오늘 책 10페이지 읽기. 오늘 10,000원 저축하기. 오늘 배운 거 3줄 정리하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땀 냄새 나는 사람 옆에 앉고 싶어? 아니지.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매일 씻고 관리하고 신경 쓰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매일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해. 학급에서 누군가 돈 빌리러 오면 어때? 한두 번은 빌려줘도 계속 그러면 피하게 되지. 왜? 신뢰가 없어서. 자기 인생도 그래. 스스로한테 약속 지키면 신뢰가 쌓여.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균형을 잡아. 오해하지 마. 나는 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소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균형을 잡으라는 거지. 젊을 때 경험도 중요해.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새로운 거 해봐야 해. 그 과정에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동시에 미래도 준비해야 하는 거야. 저축도 하고 공부도 하고 목표도 세우고. 절약과 소비, 투자와 경험. 이걸 내 목표에 맞게 균형 있게 실천하는 게 핵심이야. 예를 들어봐. 여행 가고 싶어. 가. 근데 무작정 비싼 해외여행 갈 필요 없어. 국내에도 좋은 데 많아. 그렇게 돈 아껴서 반은 저축하고 반은 자기 개발에 쓰는 거지. 옷 사고 싶어. 사. 근데 매달 새 옷 살 필요 없어. 진짜 필요한 거, 오래 입을 수 있는 거 사는 거야. 트렌드 쫓지 말고. 맛집 가고 싶어. 가. 근데 매주 갈 필요 없어. 한 달에 한두 번 정말 가고 싶은 데만 가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집밥 먹으면서 저축해. 이렇게 하면 즐기면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하는 거야. 의미를 찾아. 소비할 때도 경험할 때도 뭘 하든 의미를 찾아봐.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게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지? 이 경험에서 뭘 배우지? 이렇게 생각하면 달라져. 같은 여행을 가도 더 많이 얻게 돼. 같은 책을 읽어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부의 축적 성공. 이것들도 결국 자기주도적 목표와 실행의 결과로서 의미가 있는 거야. 남 보여주려고 모은 돈은 의미 없어. 내 꿈을 이루려고 모은 돈은 의미 있지. 면접장 같은 데서 옷 잘 입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야 해. 남한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나는 준비된 사람이야를 보여주려고. 발표할 때 표정 관리하는 것도 내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려고.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 이게 진짜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잘 산다는 것. 행복하고 풍요로운 인생. 이건 주변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사회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미디어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삶, 장기적 가치와 목표, 실행을 통한 자기개발. 이게 답이야. 비교 심리에 흔들리지 마. SNS 보면서 우울해하지 말고. 남들이 뭐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느냐. 그게 전부야.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 남의 기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아봐. 10년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려봐. 그리고 거기서 역산해서 오늘 뭘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실행해. 계획만 세우지 말고 작은 거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 책 한 페이지, 저축 1000원, 운동 10분. 뭐든 좋아. 시작하는 게 중요해. 꾸준히 성장하려는 태도. 이게 핵심이야.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 완벽하게 하려고도 하지 마. 그냥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지면 돼.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1년 후엔 엄청난 차이가 나. 10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결정적 차이는 거창한 데 있지 않아. 오늘 하루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어. 지금 당장 시작해. 10년 후에 너는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니까.